이 그림은 광범위한 조직과 산업을 대표하는 수백 명의 IM 회원들의 통찰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산관리 여정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은 당신이 사업을 하면서 그 자산관리 여정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에 대한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대형 포스터로 사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의 조직은 자신들이 자산 관련 결정을 사후에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용, 리스크 및 실적 등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하지만 이 요소들은 각각의 고유한 팀, 고유한 전문성 및 고유한 언어가 있으나 누구도 이 요소들 상호관계는 해석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전형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최상층부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리더십 팀은 최하층에 있는 자산의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재무 및 계획부터 프로젝트 및 엔지니어링,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게 이해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각각의 버블은 고유한 지도자 언어, 관습, 위식, 가정을 가진 개별 집단을 나타냅니다. 의사결정은 현지에서 제공되는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반응이 매우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형적인 예가 있습니다. 자산에 중대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재료 고장, 환경사고, 기술적 결함이 될 수 있습니다. 공황 상태에서도 흥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사건 현장에 처음 등장한 사람들은 위기를 처리하는 능력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영웅적인 행동을 보상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리스크 부족은 즉각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다른 곳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광범위한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데 이는 건너편 엔지니어링 그룹에게는 과잉 반응으로 보입니다. 불행하게도 엔지니어의 경험과 직관을 리스크 관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리스크 모델로 변환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지 관리 담당자들은 수년 동안 이에 대해 경고해왔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재정이 영향을 받게 되면서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고객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현금이 고갈되면서 자본 투자가 지연되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간접적으로 추가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진행되는 몇 가지 사항에 주목하세요. 모든 사람은 세상에 대한 자신들의 제한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립니다. 이들은 좋은 사람들이며 인증서, 표준 및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전체적인 시스템의 관점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끔찍한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수의 외부 계약자, 공급업체 및 아웃소싱 업체를 추가하면 전체 시스템 결정을 통합한다는 아이디어가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직들은 여기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변화를 위한 에너지는 하향식과 상향식의 두 가지 소스에서 나옵니다. 상향식 에너지의 경우 많은 기업에는 이미 장벽을 무너뜨리려는 선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업의 집단적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경계를 넘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향식의 경우 고위 리더가 변화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추진력이 개인적일 때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 규제기관 등의 외부 압력이 있습니다. 이는 종종 인증을 위한 추진력으로 이어지지만 불행하게도 기업이 PAS55 또는 ISO 55000 인증서를 벽에 붙인 다음 즉시 이전 작업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ISO 55000 인증은 여러 면에서 여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표준은 비즈니스 의사 결정에서 자산과 조직 목표를 다시 연결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최소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위해 테이블 주위에 집단적으로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결정이 최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것이 누락되었는지입니다. 이 구름들은 방해가 되는 것들 중 일부를 나타냅니다. 전략적 목표를 위쪽으로 살펴보면 이는 모순된 언어로 표현되어 불분명하고 통일된 의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데이터 없이 자산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 대용물과 가정에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많은 프로세스는 아직 정의되거나 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시스템의 가장 큰 위험은 조직 전체가 바뀔 것이라는 냉소주의입니다. 이는 다시 비난 게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누구도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의사결정 지원 도구에 투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 유지보수 직원은 자신의 전문적 판단이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느낍니다. 동시에 자산 관리 개념 및 기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권한 부여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점은 문화가 함께 변하지 않는 한 권한 부여는 새로운 사일로를 만드는 데만 도움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불완전할 수 있지만 사람들을 모아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스템만 갖추면 필연적으로 빠른 승리를 얻을 수 있고 변혁 활동에 대한 추가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활동은 모두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승자와 패자가 있어야 합니다. 개입은 전체에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앞으로의 모습이며 개별팀이 전체 비즈니스에 대한 올바른 결정이 지역적으로는 잘못된 결정일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최적의 자산 관리 결정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적의 자산 관리 결정은 무엇일까요? 자산을 비즈니스의 목표와 목적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자산의 장기적인 가치를 극대화하는 결정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기업마다 산업마다 크게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뛰어난 자산 관리 조직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대화를 실천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협업하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이 어떤 것인지 모델로 삼습니다. 둘째, 이들 조직은 자산 관리를 일회성 변환,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적인 개선의 철학으로 내재화합니다. 즉, 목적지가 아닌 지속적인 여정입니다. 셋째,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직책이나 서열에 관계없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공식적인 정책과 관리 시스템은 통합된 의사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조직은 통찰력과 정보가 팀에서 팀으로 흐르는 방식에 매우 유동적입니다. 이에 대한 예는 조직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좋은 결정은 좋은 정보에 의존하며 팀은 내려야 하는 결정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와 최선의 유지 방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IT 시스템이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공동 작업 및 유지 관리입니다. 자산 관리 문화에서는 정보가 자산으로 취급되며 전체 조직과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그 자체로 관리됩니다. 그러나 아마도 자산 관리 문화가 있는 조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소속감일 것입니다. 조직은 항상 학습하고 위험을 개선하고 위험은 더욱 억제되고 사고 빈도는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이는 더 큰 혁신의 가능성, 장기적인 미래, 다른 산업에서 배울 수 있는 것, 또는 심지어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 멤버들이 우리에게 설명한 여정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그림에 어떤 요소가 당신에게 가장 친숙해 보입니까? 당신의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해 누구와 대화해야 합니까? 올바른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토론을 시작하기 위한 도구로 디자인되었으므로 사본을 주문하여 대화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십시오.